안녕하세요. HLB IR 이후로 주가가 좋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성패 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감정과 투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기쁠 수가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요동을 많이 치게 되는데 이런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은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하다,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대박을 터뜨리는 대가들이랑 깡통만 차는 개미들의 뇌는 다른 것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여기 미국 카네기 멜론대의 조지 로엔스타인 교수, 아이오와 대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주식 투자를 망치는 주범이 감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 실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똑똑하면은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연구의 결론은 이 똑똑한 지능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투자의 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나빠서 주식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식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지능 지수를 보면요, 보통 수준이었고요, 뇌의 논리나 인지 능력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리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피실험자들은 20회 투자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20를 받아가지고 이제 매회 $1씩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회 $1씩 걸었는데 요거는 승률이 반반이지만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맞출 경우에는 $2.5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이제 매회 $1씩 걸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잃는 것은 이제 $10가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얻는 게 1.5가 돼가지고 합쳐서 $2.5를 가져가게 됩니다. $25죠, $25.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참여를 매번 하면은 $25를 가져가서 더 이득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받은 그대로 $20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실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참여할수록 이득이라는 겁니다. 참여할수록 이득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시험자 가중에 이제 41명인데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 이 사람들 15명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의 84%에서 돈을 걸었고, 그 다음에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58%만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25를 벌었고, 이제 정상인은 $22.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다른 뇌 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만 조금 다르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투자 게임에서 누가 더 많이 진입을 하느냐라는 거였는데, 감정이 손상받은 사람들이 84%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됐을 때 투자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쫄면 안 되는 게임이었죠. 그냥 매번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25를 받게 되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일반 정상인들은 이제 손실을 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감정 중추가 살아있잖아요. 손실 볼까 두려워서 진입을 절반밖에 못하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입을 계속 했다는 것이고, 신기한 것은 이게 평균으로 구하면 이제 기대값이 $25인데 더 많이 벌었어요. 평균 수입이 $25.7니까 더 많이 벌었는데, 아무튼 여기 요약된 것을 보면은 이제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들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투자할 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은 돈이 내 손에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정상인들,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입을 꺼려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한 감정 그리고 투자를 구분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 그 뒤에 내용도 이제 보는데 그 전에 여기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카테코라민 호르몬입니다. 자, 카테코라민에는 이제 도파민도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카테코라민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혈압의 변화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피네프린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미국식 표현이고요, 아드레날린은 유럽식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붙은 노르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미국식 표현,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은 유럽식 표현이다 라고 했고, 당연히 아드레날린이 더 역사가 깊은 표현이고요. 한국은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에피네프린을 쓰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카테코라민은 이제 도파민이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코라민은 뇌와 신경 조직에서 생성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좀 유명하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래서 얘네는 어디서 합성되고 분비가 되느냐? 이제 바로 부신에서 합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뇌하 수체가 있고 갑상선이 있고 요게 바로 이제 부신이 있죠. 부신.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게 키드니라고 하는 콩팥 위에 조그맣게 올려져 있습니다.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게 바로 부신입니다. 부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다음 부, 둘째 부, 으뜸의 바로 아래, 버금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삼각형으로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콩팥 위에 한 개씩 있고요. 요게 삼각형의 작은 내분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부신 피질이 있고 그 안에 수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제 바로 이 부신 속질,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신의 안쪽에 차지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있던 거, 바깥쪽은 부신 겉질이죠. 요거에 둘러싸여 있는 건데 여기가 바로 흥분된 교감신경계의 신경 자극을 받아서 혈액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코라민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들어온다. 이제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 부신 수질, 여기에서 이제 에피네프린, 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생성되고 분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뭐 심장, 뇌 이런 데로 이제 간다. 그리고 이 부신 속질이라는 것은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교감신경계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상호 연계에서 생리작용을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하는 게 이제 카테코라민이라고 했잖아요. 이 티로신에서 합성이 되는 건데 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고요. 부신 수질에서 당연히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코라민이 수용성을 띠고 이제 티로신, 타이로신으로부터 합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콜이라는 게 있고 아민이라고 있는데 여기 합쳐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벤젠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H가 두 개 붙어 있죠. 바로 이제 카테콜이라는 게 이제 벤젠고리에 수상기 두 개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여기에 아까 옆에 있었던 모노아민이 결합해서 카테코라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티로신이 생화학적 과정을 거쳐서 L-도파 가 되고서 요게 각 효소에 의해서 순서대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있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듯이 수용성이고 혈장 단백질에도 잘 붙기 때문에 혈액 내에 순환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코라민의 생합성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타이로신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가 붙었죠. 그래서 L-도파가 되고 요게 갔을 때 여기서 요거 두 개 빠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도파민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거 붙어서 노르에피네프린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에피네프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하고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부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콩팥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생긴 겁니다. 이게 부신 속질, 요 안에 또 속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티로신이 이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합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 실험을 요약을 하면은 지능 지수는 다 보통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감정 중추가 손상된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벌었다는 겁니다. 정상인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벌었고, 들어가면은 이기는 싸움인데도 위험하다, 무섭다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58%만 투자를 했고, 감정 중추, 뭐 위험이 뭔지 그런 감정을 못 느낀 사람들은 84% 계속 들어가서 돈을 벌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